하노이 인민위원회 센터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건물 안은 직원들이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는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호화롭고 고귀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정문 앞에 조용히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린 씨는 은발의 나이 든 남성으로 낡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은 밝게 빛나는 타일 바닥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천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마치 그의 전 재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드물게 보이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린 씨는 천천히 리셉션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젊고 우아한 직원인 란 씨는 그를 불쾌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의 녹지 개선에 대한 작은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제 의견을 제출해야 할까요? 란의 눈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민위원회이지 녹지공원이 아닙니다. 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게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라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 응우옌드 중 씨를 필두로 한 직원 그룹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중 씨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과 최고 지도자의 위험 있는 태도를 지닌 남성이었습니다. 중 씨는 부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린 씨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듯이 린 씨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얼굴에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중 씨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린 씨는 가슴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중 씨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인민위원회가 당신의 하찮은 아이디어를 고려할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고 그들의 눈은 조롱으로 가득 차린 씨를 향했습니다. 린 씨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린 씨의 말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이내 중 씨는 더 크게 웃으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도시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린 씨는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인사하고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신발은 타일 바닥에서 조용한 소리를 냈고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전히 고닫고 그의 눈은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밖에서는 햇살이 그의 마른 몸을 비추었고 수도 중심부의 분비는 인파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나무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 직원들의 활발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조롱 섞인 농담이 섞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시골 사람 같은 모습을 한 린 씨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덧붙여져 바쁜 업무 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아침에 린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눈 란 씨가 동료 몇 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70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시골 사람 같은 옷차림으로 여기 와서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가 무슨 녹지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는데 웃기지 않아요? 다른 직원인 뚜원 씨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노인이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거지. 하노이 도시 계획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하찮은 나무 몇 그루 심는 문제가 아니라 코미디 영화에 가깝지.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라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지나가다가 그 노인을 보고는 당신 같은 사람은 도시 계획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오, 그 말은 정말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중 씨가 그렇게 말한 건 약과예요. 나 같았으면 그를 정문에서 바로 쫓아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입술을 비틀었고 그녀의 눈에는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가 몽상가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란의 그룹뿐만 아니라 이야기는 다른 부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과장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린 씨의 온화한 목소리와 느릿느릿한 모습을 흉내내며 그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을 지나가던 몇몇 직원들은 내일이면 그가 위원장 자리를 신청하려고 서류 더미를 들고 다시 올 것 같아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인민위원회의 호화로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회의실에서는 응우옌득 중 씨가 도시계획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 개발될 지역의 상세한 도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중 씨는 지도 앞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는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작고 하찮은 의견에 방해받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중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젊은 간부가 아침부터 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조용히 비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그 노인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 씨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린 씨를 생각하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지만 나무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맴돌며 끝없는 웃음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 일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라는 복도에서 뚜원 씨를 만났고 그녀는 여전히 오늘 아침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올 것 같아. 뚜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하지만 다시 온다면 분명 경비원에게 쫓겨날 거야. 라는 조용히 웃었고 그녀의 눈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노망이 났나 봐.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복도 옆에서 나이든 직원이 조용히 지나갔고 그의 눈은 침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끄러운 수다 속에서 그는 이 이야기가 전혀 웃기지 않다고 느낀 유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린 씨는 인민위원회 사무실의 모든 잡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온화한 눈빛과 차분한 미소 뒤에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 씨는 다시 하노이 인민위원회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문의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단호했지만 그의 외모는 그를 이곳에 잘못 온 평범한 노동자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경비원 그룹이 다가왔고 그들의 눈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리더인 빈 씨는 린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또 여기 왜 오셨어요? 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무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책임 있는 분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라니 그 모습으로 누가 당신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대화를 듣고 조용히 멈춰서서 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조용히 서 있는 늙은 남자를 향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린 씨가 전날 만났던 비서인 란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수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란을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웅장한 계획과 세심한 설계로 도시계획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응우엔 득중 씨는 의장석에 앉아 눈을 굴리며 각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직원이 들어와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오셨던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도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남자 말입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위원장님이 만나셨던 그 나무이라는 노인입니다. 중 씨는 손을 흔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을 불러 그를 쫓아내세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중 씨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몇 초 동안 침묵했고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무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될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문 밖에서 린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실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호기심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또 돈을 구걸하러 오신 것 같네요. 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디어라니, 누가 당신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보세요.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린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린 씨는 도시 환경과 관련된 다른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의 눈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일은 어르신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린 씨는 여전히 침착하게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조언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직원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희는 바빠서 이런 일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끈질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린 씨는 하노이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 현관에 앉아 그는 낡은 서류를 다시 펼쳐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겼습니다. 등유 램프 불빛 아래 나무 종류, 도시 녹지 공간 개선 방법에 대한 꼼꼼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해야지. 그는 다짐했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걸음, 끈기, 인내심이 그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무언가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오후, 하노이의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붐비는 거리를 비추었습니다. 호안기엠 호수 옆의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부동산 분야의 유명한 사업가인 호황민 씨가 검은 커피 한 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호수의 반짝이는 햇살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녹지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늙은 노인이지만 그가 매우 끈기 있고 열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호왕민 씨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 몇 장을 넘겼습니다. 단순한 스케치, 꼼꼼한 손글씨, 몇 가지 소박한 사파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낯선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린 반호아. 호왕민 씨는 그 이름을 되뇌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기억 속으로 끌려가는 듯했습니다. 비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호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다마다요. 그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시여 년 전 호왕민 씨가 아직 젊은 사업가였을 때 그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작은 회사는 일련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당시 유명한 농업 기술자였던 린 씨를 만났습니다. 린 씨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해 주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호왕민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호왕민 씨는 서둘러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응우엔득 중 씨가 위험 있는 태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한 비서가 들어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 씨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호왕민 씨가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 씨는 손을 흔들며 호왕민 씨를 안으로 모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호왕민 씨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지 프로젝트에 대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왕민 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계에서 호왕민 씨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는 태도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민 씨? 호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의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왕민 씨가 린 씨를 언급하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즉시 지난 며칠 동안 경멸당했던 나무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중 씨의 눈은 차가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그분은 도시 계획과 같은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호왕민 씨는 조용히 웃었고 그의 눈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린 반호아 씨는 평범한 나무 일꾼이 아니라 하노이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농업 기술자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호왕민 씨의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호왕민 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호왕민 씨는 회의실을 떠났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질문을 속삭였습니다. 한편 중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왕민 씨는 린 씨의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네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나? 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삼촌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 삼촌, 이번에는 제가 삼촌의 프로젝트를 돕겠습니다. 삼촌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시를 위해 최선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린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감사로 빛났습니다. 고맙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한 일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석양이 서서히 지고 있었고 작은 동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크고 인도적인 포부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 아침, 이례적인 분위기가 모든 부서에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 회의실에서 응우옌드 중 씨가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호황민 씨가 린 씨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린 씨의 소박한 모습은 회의실의 호화로움과 완전히 대조적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호황민 씨는 연단에 올라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녹지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황민 씨는 린 씨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분은 린 반호아 씨입니다. 그는 한때 뛰어난 농업 기술자였고 이 도시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의 공헌은 잊혀졌고 심지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응우옌득 중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민 씨,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 회의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린 씨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호황민 씨는 조용히 웃었고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린 씨와 과거에 일어난 잘못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호황민 씨는 린 씨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신호했습니다. 린 씨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논쟁을 하거나 인정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제 능력을 의심하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린 씨는 그가 도시에서 일했던 시절과 그가 기여한 녹지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공 프로젝트에서 부패와 자원 낭비를 목격한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의심과 호기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세부 사항에 이르자 응우엔득 중 씨는 갑자기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녹지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수집한 서류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개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늘 공정성을 위해 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황민 씨는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중 씨, 호황민 씨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녹지 프로젝트의 부패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중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서류입니다. 저는 이 잘못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린 씨는 중 씨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 씨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포함한 명확한 증거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차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호왕민 씨는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잘못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린 씨는 연단에서 내려왔고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가 겪었던 불의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노이 인민위원회를 휩쓸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날의 긴장된 회의에 대한 소식은 하노이 인민위원회 전체와 외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관계 당국은 응우옌드, 중 씨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민위원회 사무실에는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응우옌드 중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세요. 란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내무부에서 조사단이 와서 지난 5년간의 녹지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모두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중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냥 일하게 놔두세요.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조사단이 계속해서 드나들며 큰 서류 상자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직원들은 더욱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중 씨의 부하 직원인 뚜원 씨가 동료 몇 명과 함께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 씨가 제시한 서류가 너무 구체적이고 심지어 원본 서명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린 씨의 집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린 씨는 여전히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와 카메라 앞에 선 내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린 반후아 씨가 제공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하노이의 녹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심각한 잘못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응우엔드, 중 씨의 부패와 권력 남용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응우엔드, 중 씨는 기소됩니까? 내무부 대변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우엔드 중 씨는 조사를 위해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요 신문에 빠르게 보도되었고 대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 씨가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는 사진이 여러 웹사이트에 등장하여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린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왕민 씨가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린 어르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일은 저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도운 것입니다. 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께서 정의와 공정함이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호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되게 살고 옳은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린 씨의 말은 호왕민 씨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에서 응우엔득 중 씨의 체포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린 씨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린 씨를 경멸했던 란 씨는 사무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린 씨가 인민위원회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웃던 모습이 다시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린 어르신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응우엔득 중 씨는 간방에 앉아 멍한 눈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린 씨는 말했습니다. 직위와 권력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남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러나 중 씨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응우엔득 중 씨의 삶은 고립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린 씨가 남긴 교훈은 이 이야기를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푸른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었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린 씨는 집 앞 현관의 대나무 의자에 앉아 먼 지평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응우엔득 중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언론과 매체는 충격적인 부패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린 씨의 증언과 그가 제공한 증거는 모든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습니다. 중 씨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 하노이 인민위원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린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작은 행사가 열렸고 모든 이야기를 목격한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린 씨를 보호했던 호황민 씨도 오랜 친구이자 도시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호황민 씨는 연설했습니다. 린 씨는 우리 시스템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관용과 끈기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가져다 준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린 씨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설을 요청받았을 때 그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행사 후 린 씨는 도시의 번잡함과 복잡함을 피해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경멸, 조롱, 불의를 겪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변화한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에서 호황민 씨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여 도시의 대규모 녹지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린 씨의 조용하지만 소중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린 씨가 이전에 걸었던 바로 그 길에 새로운 나무들이 심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과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린 씨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얻은 교훈을 들려주었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평온함이 가득한 눈빛을 가진 린 씨의 모습은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고 변화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린 씨의 이야기와 경멸, 편견을 극복하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의 여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매일 우리는 여러분에게 삶에서 영감을 주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